오늘도 진리의 불꽃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삶의 의미. 평범한 인간의식에 제한된 나는 지성과 느낌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 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 인상적 또는 산스카라적 성향은 수많은 방식으로 서로 연관됩니다. 그것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도 자연스럽고 우연한 조합으로도 삶의 의미를 영구적으로 엿볼 수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무한한 인상적 얽힘은 진리를 가리고 그것을 모호하게 하여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고리와 매듭으로 엉킨 실타래를 끊는다는 것은 전체의 개임에서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얽힌 인상의 실을 정돈하는 것은 기계적인 과정일 수도 없고 무지하거나 사랑이 없는 무딘 힘의 적용을 통한 성취일 수도 없습니다. 인상을 깨끗이 정리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섬세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이며 작업을 위해 분별력 있는 지혜와 무한한 주의를 요하며 오직 스승만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상적 경험의 각 유형에 갇힌 상대적 의미의 조각들은 주의 깊게 수집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의식이 겪게 되는 다른 유형의 인상적 경험의 의미에 신중하게 취합되고 연관되며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 지망생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작업은 종종 지망생의 인상적 성향에 적절한 의미를 불어넣고 지망생의 인상을 바로잡아 그 제한적인 기능을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인상적 엉킴을 바로잡기 전에 그 의미를 파악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인상의 제한적 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은 곰으로 만든 장난감 풍선의 비유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풍선에 가스나 공기가 없으면 작은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전체 표면은 주름들로 뒤덮입니다. 누군가가 외부의 압력이나 조절로 장난감 풍선 표면에 이러한 주름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주름을 펴면 그 근처에 또 다른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마도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의 주름에는 같은 부분이나 약간 인접한 부분의 표면에 여러 개의 새로운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름진 표면을 단순히 외부에서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주름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름들의 기존 패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외부 조작으로 교란되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 방법으로는 주름을 완전히 없애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 인상의 구속력 있는 작용은 단순한 외부적 또는 기계적 조정 과정에 의해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비유에서 곰으로 된 장난감 풍선에 가스나 공기를 주입하면 모든 주름이 자동으로 둥그러지고 소멸합니다. 장난감 풍선을 최대 크기로 부풀게 하면 표면을 왜곡시키는 주름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과 가슴에 삶의 의미가 주입되면 인상적 성향의 모든 주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왜곡에서 벗어나면서 마음과 가슴은 건전해집니다. 그러나 인상의 구속력 있는 작용은 인상의 그 내적 의미를 부여한 후에야 사라집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한 저항으로서 그것들이 사라지면 의식의 자유로운 기능이 풀려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한한 의식의 진리 체험에서 소멸된 것은 인상이 아니라 인상의 구속력 있는 작용입니다. 이 구속력 있는 작용을 제거하면서 인상들은 해방된 의식에 그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진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상은 자유로운 의식의 플러스적 의미에 그들의 몫을 기여할 수 있도록 매우 변화되었습니다. 인상의 변화는 너무나 급격하여 소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조정은 인상이 배타적이거나 반기계적인 방식으로 분리되어 작동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관성 또는 내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인상적 부조화로부터 마음과 가슴의 의식에 대한 지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해방된 의식의 역동적인 조화를 발산하는 데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삶은 에고의 마음과 가슴에 그 자신의 의미를 영원히 휘갈겨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글씨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남겨진 왜곡된 산스카라적 또는 인상적 조각들로 인해 그것과 얽힌 의식에게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에고의 마음과 가슴은 이러한 과거 조각들에 의해 생성된 내재하는 관성과 저항으로 인해 필요한 경계와 기민함으로 현재에서 자유롭고 지능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결과는 그것이 영원한 현재에서 진리가 드러내는 중요성을 부분적으로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의 왜곡은 관성에 기인하고 관성은 심령의 왜곡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위에 공기가 빠진 풍선에 의해서 가장 현명한 진리가 주름진 표면에 적혀 있었다고 가정하면 아무도 그 글씨를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장난감 풍선에 공기나 가스를 주입하면 주름이 모두 사라지고 섬세하게 둥근 표면에 적힌 글씨를 아주 쉽게 해독할 수 있어 글을 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의식에 작성한 내용의 의미는 스승의 은총의 행위를 통해 산스카라적 왜곡을 고치고 제거하여 의식의 새로운 생명력과 진리에 대한 수용성을 불어넣어야만 쉽게 그리고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끊어야 할 악순환은 제한된 에고의 왜곡된 마음과 가슴이 삶의 의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왜곡과 저항으로부터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악순환은 지망생의 왜곡된 에고의 마음과 가슴이 스승에게 복종하게 되고 스승이 부여한 의미의 주입에 의해 스스로 계몽되는 것을 허용해야만 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장난감 풍선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내부 표면의 다양한 공동을 차지하면서 조절되는 것처럼 의미의 주입은 초기 단계에서 마음과 가슴이 따르는 한계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풍선을 최대의 크기로 부풀린 후에야 풍선의 모든 주름이 사라지면서 궁극적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주름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스승은 지망생의 과거로 인해 마음에 새겨진 노선을 제외하고는 그의 심령의 삶의 의미를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스승은 지망생이 이전에 습득한 산스카라적 또는 인상적 성향을 이용하여 그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경험의 성향들에 대한 침묵을 제거하고 말하자면 그것들의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의 암묵적으로 그리고 불가해하게 저장되어 있는 의미를 명백하게 합니다. 오직 마음과 가슴의 진리가 완전히 주입된 후에야 그 모든 왜곡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혼란스럽고 왜곡된 명문 대신에 삶 자체에 의해 쓰여진 명료하고 명백한 삶의 자기 설명이 무한한 마음과 가슴에 나타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외부에서 온 이질적인 진리를 접목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지망생이 자신의 모든 산스카라적 왜곡을 치유할 수 있는 생명력을 그의 마음과 가슴에 회복시킴으로써 삶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인상적 성향의 소멸, 즉 마음과 가슴의 왜곡된 주름을 제거하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하거나 둥글게 순화하는 과정에서 산스카라적 또는 인상적 성향의 모든 왜곡된 윤곽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 이상 마음과 가슴의 기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억과 경험의 교훈을 돌이킬 수 없는 상실 또는 노력하는 개인의 기록된 역사의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에서 영감을 받은 마음과 가슴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싶을 때는 현재의 삶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상승하는 개인이 영혼의 무한한 삶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된 모든 무수한 삶을 생생하고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최대한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사건과 사고에 대한 무궁무진한 세부 사항들의 모든 풍부함 속에서 명확하고 확실하며 완전하게 기억합니다. 메어바바의 진리의 불꽃 70에서 73페이지의 내용으로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